자, 이제 41번부터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29년에 일단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 운동. 자, 한일 간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당시 그 역에서 조선인 여학생이 희롱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희롱당했던 여학생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던 박준채라는 분이 일본 남학생이랑 당연히 싸웠겠죠. 근데 잡혀 들어갔는데 당연히 일본 학생들만 풀려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되는 계기로 5번 신간회가 이제 진상조사단 파견하면서 인터뷰하고 이 내용 신문사에 올리고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형평사 중심 조선 형평운동이고요. 1923년도에 백정의 신분차별을 철폐하자 이런 운동이었고요. 신종의 인산인을 기회로 삼아 출시된 거는 1926년에 610, 60만세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죠. 1919년. 그리고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게 이 2번의 정답, 2번인 60만세 운동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 그 60만세 운동은 그 조선 학생과학연구회 등의 이런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단체가 처음에 주도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민족 계열의 단체들도 참여하면서 이게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60만세 운동 때 느껴보니 우리 힘을 합치면 뭐라도 좀 되겠구나 싶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게 된 계기가 된 만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좀 연결되는 흐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2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42번 문제도 역시나 포인트 잡고 한번 가보면, 이것은 가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가 만든 것이죠. 정답은 1번. 우리말 큰 사전을 시도하였다. 즉,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것은 일단 만들어진 거는 해방 이후인데, 조선어 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 편찬하려는 이런 시도로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뭐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민족의 그 한글학자들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일본이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또 당시가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창씨개명 같은 것도 이루어졌던 시기라 조선어에 대한 조선어를 말살시키려 하는 일본의 정책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 이런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또 이제 확대시켜서 조선어 학회 간부들을 이제 구속시키는 등, 최현배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어학회가 해산당하게 돼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다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제국신문은 1904년도에 그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선어학회랑 관련이 없죠, 시기상. 최초의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것도 역시나 그 이전에 국문연구소 혹은 조선어 연구회 과정 때 이미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업문지는 좀 뜬금없긴 한데 그 유희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조선 후기 영조 때. 뭐 완전히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이거는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어학회는 아니에요. 조선어학회는 아니고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아무래도 국문연구소 혹은 조선어 연구회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조선어학회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4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나요? 내지에서는 내지, 여기서 말하는 내지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심각한 식량 부족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선은 그렇지가 않다. 자, 여기 보면은 반면 조선은 관계설비가 잘 갖춰져서 쌀이 많이 생산된다.
뭐 이 얘기는 일본 내에 공업화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으로 조선에 있는 쌀을 일본으로 반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바로 한미 증식 계획이죠. 1920년대. 정답 1번.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1904년도, 5년도에 그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실시된 거고요. 백동아를 폐지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돈을 일본 돈인 제1은행권으로 발행한 그런 사업이 되고요. 보안에도 역시 이제 그 1904년에 개항기 때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운동을 저지했었던 단체고요. 방공령은 1889년, 1890년 뭐 이때쯤에 황해도 관찰사가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방공령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일본으로 쌀이 너무 심하게 반출되다 보니까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아마 이런 설명과 부합되는 측면이 조금 있으니까 함정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공령은 188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이 산미증식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동양척식회사는 일단 19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토지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1910년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빼앗았던 대부분의 토지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집어넣고 일본 지주들한테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되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이다. 라고 그래서 스탈의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1926년도에 그 나석주 의사가 대표적으로 폭탄을 던졌던 장소이기도 하죠. 로열단 소속의 나석주가 폭탄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44번을 한번 가보죠. 자, 44번도 한번 문제를 해석해 보면 가종교. 자, 철로 고쳤다. 나철이에요. 원래 나인형이었는데 나철로 고쳤고 오적의 처단을 모의하였다.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던 분이죠. 오기호라는 사람과 함께 이 나철이라는 분은 처음에 단군교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 이름을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죠. 대종교와 관련된 거는 정답 3번. 그 북감도가 대종교인들이 삼았던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 기지인데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군으로 바뀌어서 청산리 전투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로 바뀌게 되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사찰령 폐지는 불교. 개벽과 신여성은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천지개벽. 천자 들어가죠. 천도교입니다. 자, 배제학당을 세운 거는 개신교, 즉 기독교가 되겠고요. 박준빈을 통한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19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원불교라는 종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의 교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이 돼서 나왔던 그런 종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4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자,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냐면, 어려웠다기보다 조금 3점짜리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 자체는 이때 대일선전 포고하고 했기 때문에 1940년대예요. 충칭에 정착한 이유인데, 근데 이 시기를 이제 임시정부의 답으로 나오지 않고 이 시기에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가 되고요. 일단 이 시기는 1940년대입니다.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던 그 시기. 자, 한국 독립군이 쌍성부 전투에서 승리한 거 1930년대 초, 32년부터 34년쯤에 해당되는 한중연합작전 해당되고요. 미스야 협정은 참정신의 3부를 탄압하기 위한 일본이 만주 군벌과 맺은 거고요. 1925년.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1923년, 그리고 정우회 선언은 1926년이고요. 1927년에 신간의 창립에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그런 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구급령은 1943년에 만들어지고요. 일단 그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36년도 관찰하다가 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둬놓은 거. 관찰령이 앞에, 구급령은 뒤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940년대에 해당되는 사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가주셔야 돼요. 한는 검은 포인트입니다. 자, 46번. 가나 발표 시기. 자, UN 한국임시위원단. 얘네들이 뭐 하던 애들이죠? 남한과 원래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총선거를 감시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의 겁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련의 겁으로 북한은 못 들어가고 남한만 남게 돼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선거가 감시가 되죠. 무슨 선거? 대표적인 우리나라 총선거 5.10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날을 보면은 10월 19일에 제주도 사건 진압에 반대했던 여수 제14연대 반란이 일어났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그 재헌국회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얘들이 이제 막 4월달 막 이때 막 들어와요. 1월달, 2월달, 4월달쯤 막 들어와서 5.10 총선거를 이렇게 감시한 거니까요. 자, 이제 일 보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6년도에 있었고요. 모스크바 상고회의는 45년도 12월, 좌우합작위원회는 46년도 7월쯤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는 재헌국회 활동이긴 한데 1949년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사항은 전부 다 1948년도가 되기 때문에 49년도에 재헌국회 활동은 들어올 수가 없다.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해설에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 드리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47번. 자, 이것도 역시나 한국전쟁과 관련된 건데, 자, 서울,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을 수복했대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국전쟁은 서울이 중심이 돼서 그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시작해서 이렇게 몰리잖아요. 이게 서울을 뺏기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흥남철수로 시작되는 145태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다가 다시 조금 북진해서 서울을 되찾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르다가 휴전협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즉 한마디로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갔다가 흥남철수로 시작되는 145태가 있었다. 니은은 당연히 이 이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교착 상태가 되니까 해당. 니은 디귿. 이 이유는 일단 정답 니은 디귿 잡으시고 3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미국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1950년 1월달쯤에 이런 걸 발표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그 태평양 극동방위선, 즉 미국이 방어해야 될 태평양 극동방위선에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려요.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리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한반도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극동방위선이 일본을 포함하는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제 되다 보니까 북한은 야, 우리 쳐들어가도 미국이 밑에 나만 안 도와주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결국에는 북한이 소련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적인 배경이 된 게 에치슨 선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5번 다부동 전투. 자, 다부동 전투 일단 전투잖아요. 자, 일단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 다부동이 어딜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전투 하나하나 크게 캐치하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이 시험 이후에 다부동 전투는 잊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선 때 있었던 전투예요. 다부어. 이게 다 부산에서 있었다. 이렇게 외워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니은 디귿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런 세세한 전투 이름 외우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오답으로 이렇게 제껴지게 됩니다. 소거법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려지는 문제니까 다부동 전투가 그냥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전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48번. 자, 김대중과 박정희 대통령이 한판 붙었네요. 이거는 7대 대통령 선거고요. 7대 대통령 선거니까 71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52%의 득표율을 얻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46%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던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면서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자, 이때 이후에 이제 72년도에 유신이 선포돼서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게 박정희죠. 국회 예산, 국민구금,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권한들,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으로 선출한다. 아마 이때 김대중 후보가 올라오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직선제로 하면 본인이 떨어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하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선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쉬웠는데 3점짜리여서 땡큐였던 문제죠. 이게 조금 시점 잡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 1960년 장면 정부죠. 그 허정 과도 정부 아래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을 통해서 진보당이 조국왕이 처형된 거 1958년 이승만 정부 때고요. 대통령 3선 연임 이거는 69년도. 그래서 369 개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3선 연임이고 6차 개헌이었으며 69년도에 일어난 개헌. 일명 369 개헌으로 외워주시면 이 6차 개헌은 외우시기가 편해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거는 1965년도에 있었던 한일회담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64년도에 6.3 학생 시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독재는 정말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재 정치는 나오면 안 되겠죠. 자, 피로써 완성된 이 민주화라는 열망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9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포인트도 역시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평화적이고 근데 계엄당국, 계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인트는 될 수는 없어요. 계엄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광주가 대표적이죠. 광주. 근데 이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 총을 쏘고. 광주에서 무력 진압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5.18.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총으로 무력 진압하니까 뭐가 되죠? 시민군이 조직이 되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거. 자, 호원철폐 독재 타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촉발된 거는 YH 무역사건 이후에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돼서 일어났던 1979년 박정희 유신을 타도하고자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자,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경무대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후 시작된 거는 역시나 1번과 똑같은 6월 민주항쟁이 됩니다. 87년.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TMI이긴 한데 뭐 사람들이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5.18 광주 민주항쟁 때 북한군이 주도한 거다. 절대 말도 안 되는 팩트도 아니고요. 만들어진 근거도 하나도 없고 밝혀진 근거도 없고 전혀 팩트가 아니에요. 뭐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제 동영상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당시 정황, 모든 상황
절대 북한군의 침략이라기보다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예전 TV조선의 PD는 이미 처벌을 받고 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민주화 역사 속에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일 뿐이에요. 절대 북한군의 개입은 있을 수 없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도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걸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그래서 IMF를 상환했다. 자, 금모으기 운동은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죠. 정답은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만들어진 경의선 복구. 정답은 5번입니다. 자, G20 서울 정상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로 알고 있고요. 미국과의 FTA는 노무현 정부고, 그리고 이제 칠레와의 FTA가 김대중 대통령 때 해당되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YS, 83 조치로 그 기업들의 사채가 동결된 이거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적 인기몰이용으로 실시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50문제에 대한 해설을 전부 다 마치게 되었네요.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보시느라 다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56회가 올해 마지막 시험으로 10월달에 있죠. 10월달에 있는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능검이 난이도를 전회차랑 비교하시는 게 좀 좋은데, 이 전회차였던 54회차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중상 정도여서 딱 난이도가 조절이 됐는데, 56회는 이번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준비하시는 방법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랑 화상 강의든 뭐랑 하면은 100%입니다. 합격 무조건 가능하니까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댓글에 제가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가 이제 남겨주시면 비밀 댓글로 해서 남겨주시면 이제 또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외 문의를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 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올해 한 해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한국사 강사 이우열이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이자 강사입니다. 일단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월달 한능검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